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님들 오랜만입니다. 요즘에 주간 강의, 대응 전략 강의에 집중하느라고 유튜브 좀 많이 못했는데요. 저희가 10월 말에 이제 10월달 이슈들을 좀 파악을 해두고 10월달 예상을 좀 한 게 있습니다. 현재 불확실성이 이제 거의 2개 반 정도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동안 이제 오늘도 뭐 강의를 해드렸지만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진행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유튜브에도 한번 제 관점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월 말에 이제 우리가 11월 달 진입하면서 월 단위로 이제 예상하는 게 있는데요. 일단 11월 달에 대주주 3억이라는 그런 이슈가 하나 있었고 미 대선의 이슈가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만연한 코로나19에 대한 이슈가 계속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두 개의 경우에는 11월 초에 해결이 되는 불확실성이 사라진다라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불확실성이 어떻게 사라지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이것은 이미 그냥 작년과 동일하게 10억 유지로 가기로 했기 때문에 악재는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미 대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이든 당선으로 되면서 의외로 시장은 환호를 해주고 있는 환호하죠, 환호. 왜냐하면은 이것은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더 적극적인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겠다, 이런 부분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코로나19가 지난번에 10월 말인가 그럴 거예요. 10월 달 말에 프랑스라든지 유럽에서 확진자 최대치,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유럽 쪽 지수가 폭락을 했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폭락을 해서 이 레벨로 다운이 되었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폭락, 죄송합니다. 가끔 오타가 있는데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실시간으로 그냥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이제 3번째, 세 번째 여기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되었죠. 화이자에 대한 백신 이슈가 죄송합니다. 백신은 좀 아니다. 백신 이슈가 나와서 이제 좀 달라졌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겠죠? 요거는 일단 악재는 사라졌으니까 이것으로 하락했던 부분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것이고요. 경기 부양에 대한 우려, 그 전에 어땠죠? 트럼프와 공화당과 민주당 줄다리기, 그러면서 민주당 쪽 바이든 당선으로 빠르게 조금 더 경기 부양에 대한 이슈가 존재하겠구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요게 이제 사실 최근에 가장 나온 이슈인데, 요것으로 인해서 이것 때문에 이 레벨로 폭락이 나왔던 유럽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최근에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왜 이 레벨이냐면 저희는 이렇게 이제 계속 보고 왔던 거예요. 저희라면은 네이버 시크릿 고스클럽 카페의 대응 전략 기법 수강생님들이고요. 저희는 유럽에 대해서 지금 유로 스톡이에요. 지금 여기 정도까지 그동안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박스권으로 움직였죠. 요게 우리가 뭐라 그러죠? 1레벨이라고 그럽니다. 1레벨. 그리고 10월 말이에요. 여기가 10월 말에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랑스 파리 봉쇄령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코로나 확진자 돼갖고, 그래서 이 정도의 폭을 다시 한번 내려준 거예요. 요만큼. 그래서 이 레벨로 다운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레벨로 다운되었죠. 이 정도를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점을 일단 만들어 주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자, 보세요. 1레벨로 내려가면은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못 넘어가죠. 또 올라가면 조정 가고, 올라가면 조정 가고, 이러고 있다가 아까 프랑스 파리 봉쇄령 등으로 유로존 2레벨로 급락 한 다음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바이든 당선 조금 더 올라갔다가 저항대를 뚫고 1레벨까지 뚫고 나왔어요. 무엇으로? 며칠 전에 화이자 백신으로 인해서 이 프랑스 등의 우려가 이제 앞으로 종식이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빠른 초울트라 V자 반등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1단계 바닥을 지금 3월달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큰 바닥, 요번에 또 바닥이 나왔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코로나 선진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1레벨로 막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1레벨 우리나라는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코스피를 보시면 코스피의 경우에는 유로존이 그렇게 된 사이에 우리는 계속해서 1레벨,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오르고 요 라인에 있었다가 1레벨을 뛰어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글로벌에서 거의 최강의 나라예요. 전반적으로 보시더라도 바닥은 저기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고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큰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최근에 이미 인지를 하고 계셨을 겁니다. 대부분 분들이. 뭐냐면은 언택트에서 컨택트 업종의 변화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언택트 대부분의 기업이 네이버, 카카오 이런 기업들, 그리고 NHN, 사이버 결제, 그리고 게임 업종들이 좀 뒤처지면서 누가 이제 좀 강해졌죠? 컨택트 업종이 이미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경우에 이런 게 나쁘진 않다예요. 그동안 이 컨택트 업종들은 3월달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지금에서야 드디어 똥똥똥 올라가고 있어요. 이 언택트 기업들은 3월달 이렇게 됐다가 저기 몇 배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순환매가 잘 나오고 있고, 이런 언택트 기업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빠르게 성장해 준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코로나19가 없었을 경우에 이 언택트 기업들이 과연 이렇게 내렸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상승하는 그 시기가 조금 늦거나 더뎠겠지만 이렇게 올라갔을 거라고 결국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코로나 때문에 불이 붙어서 아주 빠른 시기에 네이버, 카카오가 올라간 거고, 지금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중에서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단기적으로 주춤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 화이자 이슈로 인해서, 또 유로존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바닥을 찍고 저점에서 기고 있다가 다시 치고 나와 주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은 괜찮아지고 있다. 다만 종목을 고르는 데 있어서는 난이도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난이도가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변화의 시장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 자체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1.35% 급등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소폭 하락한 0.12% 하락입니다. 그래도 코스피에서 상승 종목은 570개밖에 되지 않아요. 하락도 300개나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흐름을 잘 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흐름을 잘 타야 됩니다. 그래서 뭐 단타 뭐 그런 관점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흐름을 잘 타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시장은 신고가로 이제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결국적으로 우리가 삼성전자가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 될 수 있겠죠. 결국에는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자, 우선주가 이번에 신고가를 가면서 역사 신고가죠. 그래서 우리 그동안 또 우리 유튜브에서 저와 함께 하셨던 삼성전자 엉덩이 땀나도록, 여름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름에 뭐 대출까지 땡겨서 했던 이 삼성전자 우선주 거의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죠. 잘 보세요. 4월달, 5월달, 6월달만 해도 종합지수가 V자 반등해서 완전 날아가서 많은 종목들이 올라갔을 거예요. 안 올라갔죠. 그래도 그때는 안 올라갔지만 주식 투자라는 것은 한 달, 두 달 승패를 나누질 않습니다. 그건 전투예요. 2020년도 최종적으로 수익을 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이때 여름에 엉덩이가 땀나도록 올라가지 않아서 괴로웠지만 결국엔 올라가 주면서 신고가예요. 대부분 분들이 지금 30% 수익을 내고 계실 거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로. 그렇죠? 삼성전자도 25% 정도 지금 수익이 나오고 계실 겁니다. 아직 신고가는 가지 않았지만 또 최근에도 삼성전자 이런 자리에서 또 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신고가 행진을 계속해서 기대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대표 기업으로서 그 관점을 갖고요. 그 외의 기업들도 뭐 순환매가 잘 돌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이런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지금의 엇박자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싸게 좋은 기회가 향후에 또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많은 분들이 또 올해 주식 투자 힘든 시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3월달에 예상 밖의 코로나 사태가 나타나서 힘들었고, 아직도 코로나가 다 끝난 건 아니지만 결국엔 짧고 긴 건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것이겠죠. 12월 31일까지. 주식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수익을 내면 좋고 매달 수익을 내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잘 어렵더라도 내가 한 해에 수익을 냈냐 못 냈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럼 이제 또 곧 2021년이 다가옵니다. 갈 놈은 간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렇죠? 등락은 있었지만 결국에 갈 놈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의 그것도 중요한데 내년에 주도 업종은 과연 어떤 업종이 될까? 올해처럼 가장 많이 올라간 우리 삼성 SDI 축하 먼저 말씀드리고요. 삼성 SDI 뭐 신고가 최근에도 계속 신고가 내주면서 올해는 2차 전지 카카오 네이버가 우리나라의 주도 업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과연 어떤 업종이 주도 업종이 될 거냐? 어차피 주도 업종만 잘 발굴하신다면은 시장이 급락을 할 때 같이 하락은 하지만 그렇죠? 하락은 하지만 최종적으로 그 해에 연말 가면은 주가가 올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도 올해처럼 주도 업종 1, 2월 달에 잘 발굴해서 많은 분들이 또 2021년도에 좋은 결실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리장성이었습니다.